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 시절 먼 타국으로 입양됐던 해외 입양인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딘지, 부모님은 살아 계신지 여러 질문을 안고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3달 만에 먼 나라 미국으로 입양됐던 부룩 씨. 다른 관광객처럼 명소도 방문하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돌아가신 생부의 마지막 주소지인 여수에 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I have sadness because I wasn't able to experience this city, but I also am happy that my family at one point.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엔 해외 입양기관인 홀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부룩 씨는 직접 어머니와 5명의 언니들을 찾고 있습니다. Some information, and I appreciate that. It is really hard and heartbreaking and frustrating to know they have other really important pieces that they will not share. 부룩 씨 같은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를 돕는 미엔 코리아가 이번 주 전남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11년간 수백 명의 입양인들이 고향을 방문했고 실제로 가족들을 만난 사례도 있습니다. It's a very emotional journey as we come and reconnect with our heritage and to think about our first families. 해외 입양인들은 이번 주 경남과 부산을 순회한 뒤 다시 미국과 유럽 등으로 돌아갑니다. 뿌리를 찾기 위한 이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기부와 봉사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게 순천중앙점이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0만 개의 기증 물품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기부금이 우리 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빼곡하게 걸린 옷과 다양한 생활 잡화까지 순천 중앙동에 자리한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저렴한 가격표가 붙은 물건들 모두 지역에서 기증받은 겁니다. 서민들이 여기 와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장소인데 이 가게가 좀 더 번창하고 기증과 구매 봉사로 맞이한 20년. 매일 가득 쌓인 옷가지를 정리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원활동가 덕이 컸습니다. 총 1,288명이 15만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떤 이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저도 밖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동안 기증품 200만 개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과 기부로 이룬 나눔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등 우리 곁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였습니다. 재사용과 순환, 그물코 정말 우리가 감동을 함께 이루기에 필요한 말들을 나누고 있는 곳이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순천을 비롯해 전국의 아름다운 가게에서 재사용과 순환을 통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여손 사건 사실조사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손 사건 사실조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시군은 지난해 12월까지 7,400여 건의 희생자 유족 신고를 접수해 11월까지 73%가량의 사실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의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문옥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본부 조직 확대와 함께 화상 원격회의 도입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잦은 행정 공백으로 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영상회의나 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최근 광주시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까지 2차례나 중단된 건 부실, 허위 자료 때문인데요. 한 회기에 2차례나 파행된 건 처음입니다. 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통합공항 교통국에 대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복합쇼핑몰 교통대책 등에 대해 시의원들이 질문할지, 집행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하지도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는 불과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도로가가 제출한 관용차 운행일지 등이 허위 자료인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료 비실 및 허위 답변 등으로 감사 진행이 더 어렵다고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관용전기차 운행일지 기록에 2023년 6월 13일 주행거리가 31,600km로 나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면 23년 6월에 이미 33,000km가 넘어 있었습니다. 또 5, 6km를 주행할 수 있는 5W를 충전해놓고 150km를 주행했다고 기록했고 자동차 등록증도 손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적 넘어가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난 5일 광주 테크노파크가 부실 자료를 내 행감이 중단되는 등 여러 기관의 자료 부실과 오류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또다시 부실 허위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상건인은 한 해 기내에 행정사무감사를 2번 중단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강기정 광주시장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강기정 시장께서 제가 생각하는 사과 성명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테크노파크와 통합공항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수요일 재개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광주시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잇따라 파행하면서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1운동의 최전선에서 일제에 항거한 여수 출신 윤형숙 열사를 조명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윤형숙 열사의 업적과 독립유공자 발굴, 선양 사업의 현주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제2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형숙 열사는 일제에 의해 왼팔과 오른쪽 눈을 잃고도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지역민들의 문맹 퇴치와 선교 활동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수시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인 COP29에 참관단을 파견합니다. 최정기 부시장을 비롯한 참관단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총회에 참석해 여수시의 COP33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기후변화 관련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해 여수의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합니다. 함께 달리기를 즐기는 모임, 일명 러닝 크루라고 하죠. 수도권에서는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인데요. 지역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체육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저녁 9시, 목포 평화광장. 추워진 날씨에도 운동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달리기 위해 모인 이른바 러닝 크루입니다. 퇴근한 20, 30대 직장인도 40, 50대 주부와 중장년층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클럽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많은데 저희 클럽은 연령대가 다양해서 아들과 함께 뛰기 위해 나온 아버지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취미가 얼마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같이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실력별로 대열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널찍한 길을 도는 6km 코스. 혼자라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저 같은 초보자도 다 같이 함께 뛰어 완주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5km 뛰는데 40분 좀 넘게 걸렸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30분에서 35분. 유행에 따라 달리기 인구가 늘며 수도권에서는 각종 민폐 논란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 일부 지자체는 5인 이상 함께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각종 규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직 한적한 코스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서 달리기 모임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달리기 장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좀 쾌적하게 달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운동의 유행에 힘입어 지역에서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건강한 생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가 순천만에서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일 큰고니 2마리가 순천만을 찾았으며 지금은 개체수가 14마리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큰고니는 지난 2012년 170여 마리에 달했지만 먹이 식물이 줄면서 개체수가 감소해 지난 2022년에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순천만 갯벌과 인근 농경지에 고니의 먹이 식물인 새선매자기 등을 식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광양시 태인동의 한 금속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온화한 가운데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 9도, 여수 14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1시 38분, 간조 시각은 오전 7시 38분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육성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는 라이즈 사업 추진으로 전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전남 테크노파크 산학 연계 지원 사업 등 대학 연관 사업은 대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